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교재 73쪽입니다. 회계 순환과정 그 연습 문제, 그 기출 및 예상 문제 있죠. 그 부분에서 좀 선별해서 좀 풀어보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쪽입니다. 그 회계 순환과정. 1번 회계 등식 중에서 맞는 건 물었죠. 그죠? 1번 자산 플러스 부채는 자본이다. 잘못됐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고, 자산은 소유주 지분하는 거는 자본을 말합니다. 채권자 지분은 부채고, 그리고 자산은 지분이다. 맞죠. 그죠? 정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부채를 채권자, 그죠? 이거는 소유주죠, 그죠? 그래 이걸 우리가 지분을 표시할 때는 이걸 채권자 지분이다. 자본을 우리가 소유주 지분이라 해요. 지분이라는 건 몫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요 지분, 요걸 묶어서 지분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자산은 지분이다. 이게 성립합니다. 아시죠? 요걸 또 다른 말로 타인 자본, 요거는 자기 자본이죠. 그죠? 채권자 지분, 소유주 지분해서 지분을 되니까 총 지분이다. 지분은 자산, 여기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다음 넘겨보세요. 그 3번 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물었습니다. 그럼 회계상 거래라는 거는 자산 부채의 증가나 감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정감이 없는 걸 보시면은 4번이 되겠죠. 그죠? 계약을 하다 하는 것 그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정감이 없으니까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면은 거래가 될 수 있죠. 5번 보세요.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 형태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그랬습니다. 거래의 8요소 아시죠? 그죠?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죠? 대변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런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고 다음 7번 문제 보면은 손익거래, 우리가 거래를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를 그랬습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있죠. 그죠? 교환거래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고, 손익거래는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이나 수익이 나오면 손익거래고, 교환과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거래라 그랬습니다. 그럼 1번은 자산, 그죠? 교환거래고, 2번도 교환이죠. 3번도 마찬가지 이 교환거래입니다. 4번은 대손충당금, 즉 이거 우리가 손실충당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설정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즉 말해서 손상차손되죠. 붕괴를 하게 되면 같은 말입니다. 손상차손 대변의 손실충당금이 되죠. 그죠? 요 계정이 부채 계정, 비용이죠. 그죠? 요거는 말하면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부채를 했는데 그 성격은 같습니다만 지금 평가 계정을 하죠. 그죠? 그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즉 요거는 손익거래다 그랬습니다. 다음 8번에 보면은 임시 계정이 아닌 거 그래죠. 그러면 우리가 계정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하나는 실제 계정과 임시 계정으로 구분하죠. 실제 계정과 임시, 다른 말로 명목 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명목 계정, 요거는 또 실질 계정 같은 말이죠. 그죠? 요거는 말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우리가 실제 계정이다. 명목 계정이 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 계정을 우리가 명목 계정을 했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에서 8번에 보면은 임시 계정이 아닌 것,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 찾으면 되겠죠. 뭐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게 어느 거죠? 자산. 그 4번에 보면은 선거보험료 자산이죠. 그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된다. 다음에, 뒤로 좀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12번 보세요.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다. 그죠?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같아지죠. 그죠? 이 합계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자. 그죠? 정부. 바르고 틀린 거. 그죠? 정부를 확인한다. 바르고 틀린 거. 알겠죠? 요걸 가지고 확인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 차변에 10원, 대변에 10원을 이중 기입했다. 이거는 합계는 틀리지만은 차변, 대변 합계 같아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중 기입,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또 차변, 대변에 동시 누락했다. 그죠? 이것도 발견할 수 없죠. 그죠?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과목 분류를 잘못했다. 이 자산 계정을 비용으로 했다든가 부채를 자본했다든가 이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중 기입이나 동시 누락이나 차대변에 그리고 계정 과목의 분류를 잘못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는 오류고 한쪽에 잘못된 거 있죠. 차변이나 대변에 한 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쪽 오류다. 그러면은 우리가 12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랬죠. 한 변 오류, 한쪽. 한쪽 오류하는 말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 딱 좋은 언제죠? 4번이죠. 한 계정 하는 말. 그걸 찾으면 답이 될 수 있죠.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쭉 넘기세요. 넘어가서 그 18번 문제나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제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할 때 잠깐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보내놓으세요. 다음 저 수입 비용에 가서 발생 기준 단기순이익과 그리고 현금 기준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변환시키는 거죠.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 또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뭐 기준이라 하기도 하고 주의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변환할 때 관련되는 문제니까 그때 돌아와서 다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순환 과정에서 요 계산 문제라,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면 핵심되는 게 그죠?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하나는 보험료 관계, 보험료, 선거 보험료, 그죠? 대표적인 선거 보험료입니다. 물론 이제 보험료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선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비용 하면 여러 가지 있죠. 선거 이자라든가. 또 선급하고 관련되는 게 뭐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선급이 나오든가, 그죠? 선수 또는 미수, 미지급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선급 뒤에는 항상 비용이 나오죠. 지급. 먼저 지급했으니까 비용 뭘 주는 거죠. 그죠? 뭐 받는 걸 지급하는 수 없잖아. 그래, 선급하면 먼저 지급했으니까 뒤에 뭐죠? 비용. 미지급 아직 안 지급했죠. 그럼 뒤에 뭐를? 비용을. 그죠? 먼저 받았던 뭐를? 수익을. 아직 안 받았던 뭐를? 수익을. 이 반드시 선수 비용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선급 수익도 나올 수 없죠. 선급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익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때 앞에 선급이나 미수가 붙으면 이건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알겠죠? 자산. 자산을 약자로 A라 나타나기도 하죠. 선수와 미지급이 나와도 부채다. 기가시라 그랬죠. 그죠? 앞에 선급이 나왔다. 자산. 선수가 나오면 부채, 미수하면 자산, 미지급은 부채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 요걸 아시고 요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요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여기 대표적인 이제 나오는 게 보험료다. 비용이니까. 그럼 이자 나올 수 있고, 그죠? 뭐 영업비, 급여 뭐 등등 나올 수 있죠. 수익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뭐 수수료, 그죠? 뭐 이자, 마찬가지죠. 그죠? 임대료.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용 요계정 대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10중 8구가 보험료가 나와요. 알겠죠? 다른 건 나오더라도 뭐 똑같은 거니까 관계 없겠죠. 그죠? 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왜 이거 있었죠. 그죠? 에 대해서 기초와 기말. 기억하시죠? 이게 기초, 자산, 부채, 자본, APK.
자산, 부채, 자본의 준말입니다.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 기간 중에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이 있죠. 그럼 이 식 이용해서, 요 뭐 공식은 암기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기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죠. 요 이익 구하는 게 두 가지 있죠. 또 하나,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게 이익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요거는 손한 과정에서 거의 뭐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요 보험료 관계하고 요거 계산 문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0번이 나오네. 그죠?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월 1일에 12개월분 보험료 9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자, 9월 1일 날 지급했죠. 그죠?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내년 8월 말까지죠. 그 1년치 보험료 96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이날 96만 원 지급했으니까 오늘이 언제죠? 12월 말일이라 이겁니다. 그죠? 오늘 결산일이니까. 그럼 자, 이때 우리가 1년 보험료를 96만 원 지급했다면은 이건 1년치죠. 그죠? 그 1년에 96만 원이면은 1개월이 얼마죠? 12로 나눠주니까 8만 원 되겠네요. 그죠? 1개월에. 그러면은,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예. 그럼 지금 금년에 9월 달 한 달하고 11, 12, 4개월이죠. 그죠? 4개월. 그 한 달에 8만 원씩 4개월이면 32만 원이죠. 요거는 원래 이미 날짜가 경과됐죠. 그죠? 기간이. 금년에 9월을 지급했으니까 오늘이 12월 말이니까 이거는 내년 거잖아. 그죠? 내년 미경과죠. 요거는 경과. 날짜가 지났다. 요거 날짜가 안 지났죠. 그죠? 미경과다. 이거는 8개월 되겠죠. 4개월이니까. 그럼 8개월이니까 88이 64만 원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편법을 쓰잖아. 그죠? 일단은 우리가 시작이니까 먼저 자, 보세요.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죠? 차변에 보험료 96만 원 지급했다. 현금이 나갔죠. 이렇게 장부에 기장되어 있겠죠. 그죠? 네, 장부에 보험료 90만 원 지급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금년에 해당하는 건 32만 원이고 내년께 24만 원이잖아. 그럼 우리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은 단기에 발생한 것만 비용 들어야 되죠. 그죠? 내년 걸 원래 비용 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장부에 지금 비용이라는 보험료가 96만 원 있지만 실제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2만 원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96만 원을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그죠? 장부에.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말하면 회계상에서는 현금 기준으로 처리했다가 발생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현금이 나갔을 때 일단 지급했잖아. 그죠? 이걸 보험료를 적어놨다가 요래 고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12월 말에 우리가 이걸 수정 분계라 하는 건데 96만 원을 32만 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빼야 되잖아. 그죠? 얼마를? 그렇죠? 64만 원 빼야 되죠. 보험료를 뺄 때는 반대편에 이렇게. 그래 빠지고 빼고 나니까 요거 남잖아. 그죠? 이 64만 원 내년 거잖아.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선거보험료. 미리 줬으니까. 이걸 요래 쓰죠. 미리 준 거. 선거보험료다. 그래 장부전에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보험료 64만 원이다. 이걸 우리가 수정분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계정은 차선 계정이니까 내년은 넘어가잖아. 그죠? 이원 계정. 그래 이걸 우리가 이원 계정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하나 하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 회사는 9월 1일 취급할 때 이때 아예 비용으로 떨지 않고 자산 처리했습니다. 즉 말해서 선거보험료로 이렇게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선거보험료로.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의 자유죠.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선거보험료를 했을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9월 30일에 수정분, 아니죠. 12월 31일에 수정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이거는 1월 1일 현재 우리가 미리 준 돈이 96만 원이죠. 그죠? 96만 원 처리해 놨었는데 오늘 현재 와서 보니까 12월 말에 보니까 미리 준 돈이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날 현재는 96만 원을 미리 줬지만은 12월 말에 와서는 요 돈이잖아. 그럼 요걸 요래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고친다는 거는 그럼 선거보험료를 얼마 빼야 되죠. 얼마를? 그렇죠. 30원을 빼야 요거 남잖아. 그죠? 오늘 현재 9월 1일 봤을 때는 미리 준 돈이 그죠? 미리 준 돈이 96만이었지만 오늘 이날 현재 이미 날 지났으니까 요게 앞으로 미리 지급한 거잖아. 그죠? 64만 원을 고치다 보니까 30만 원 빼야 되겠다. 그럼 32만 원은 뭐냐? 금년에 발생한 지급한 보험료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는 반드시 요게 주어집니다. 제시어. 여기 제시어죠. 우리 회사는 보험료를 처리했다. 또는 선거 보험료를 처리했다. 여기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또는 말을 바꾸어서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주어진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아, 보험료 또는 선거 보험료가 주어지는데 보험료로 처리했다, 선거 보험료로 처리했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이런 말이 주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20번 문제. 12개월 화재보험료 96만 원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잖아.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 12월 31일에 수정분계하는 거 맞는 거 찾아봐라 묻잖아. 그죠?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같은 모양 문제인데 21번도 보겠습니다. 21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요령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죠? 그럼 보험료로 처리했다 했을 때는 그죠? 요걸 반대로 하자 그랬죠. 그죠? 보험료면은 뭐라 한다? 그렇죠. 선거보험료 처리하면 바로 내려와서 반대로 뭐 한다? 보험료를 하자 이랬잖아. 그죠? 요래 하고 그러면은 요 금액이 문제잖아. 그죠? 선거보험료는 미리 준 돈이니까 오늘 현재 미리 준 돈 요 돈이잖아. 64만 원. 그죠? 선거보험료, 보험료가 나왔죠. 보험료라는 거는 오늘 현재 금년에 지급한 보험료가 32만 원이다.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 그죠? 선거보험료 64만 원 보험료 이게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차변에 적어서 대변도 적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64만 원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얼마? 30만 원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64만 원 선거보험료니까 반대로 뭐 한다? 보험료. 요거는 보험료니까 뭐라 하고? 그렇죠. 선거보험료.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자, 요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나오면은 뭐라 한다?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는 뭐라 하고? 보험료. 아시겠죠? 보험료, 지급이자 나오면은 선거비자. 이게 말하면 선거비자 나왔다. 지급이자, 이자 비용. 아시겠죠? 영업비가 나왔다. 선급영업비. 선급영업비 나왔다. 영업비. 알겠죠? 예. 요렇게. 요령 알으셨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2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송호품이죠. 그죠? 영업 개시 첫 년도에 수정전 시산표에 송호품 계, 요 결산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수정 전이라는 거는 결산 전이라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을 이제 수정하는데 하기 전이니까 결산 전이라 보시면 돼요. 결산 전에 송호품 계정에는 심화사전에 차변 기입되어 있었다 그랬죠. 이 말은 그러면은 우리 장부에 소모품 계정에 심화사전 되어 있었다 이러죠. 차변에. 여기 주어진 거죠. 제시어죠.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뭐라 하죠? 그렇죠. 소모품 B 하면 되죠. 이게 결산 수정 분계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소모품 B가 주어졌다. 그럼 뭐라고? 소모품 이렇게. 아셨죠? 그럼 소모품 B라는 거는 비용이잖아. 비용이라는 건 쓴 거죠. 쓰는 거. 자, 문제를 보니까
예, 기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36,00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만 4천원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36,000원이라는 거를 썼는 거 얼마? 8만 8천원 썼죠. 그죠? 썼는 게 8만 8천원 썼다 이거죠. 그럼 소모품비 8만 8천원 나왔다. 그럼 대변 뭐하고? 반대로 뭐 한다? 그렇죠. 소모품 8만 8천원 이게 답이다. 알겠죠? 그 여기 답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소모품 B가 주어졌다. 그럼 뭐라 한다? 소모품 이렇게. 소모품 B 나오면 이거 뭐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재고 남아있는 거. 알겠죠? 소모품 B는 비용이니까 썼는 거, 사용한 거. 소모품은 미사용. 아시겠죠? 예. 요게 수정분계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거기에 묻는 게 조금, 그죠? 약간 어렵게 물어놨습니다. 1번. 이익에 영향이 없다 그랬죠. 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죠? 틀렸다. 36,000원만큼 비용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 88,000원 틀렸네요. 그죠? 자산이 12만 4천원 감소한다. 자산 얼마? 8만 8천원 감소했죠. 비용이 8만 8천원 증가한다. 정답. 맞네요. 그죠? 예, 답이다. 자, 하나 더. 22번 문제. 22번 한번 보세요. 1년 10월 1일입니다. 그죠? 보험료 12만 원 현금 지급했다 하면서 선거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선거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를? 12만 원. 현금 지급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12월 말에 수정 분계를 물었습니다. 선거 보험료니까 뭐라 한다? 그렇죠. 보험료. 하면 되죠. 그죠? 보험료. 그 보험료는 비용이다. 비용을 썼는 것만큼. 이달 거, 올 금년 거죠. 그죠? 그럼 10, 11, 12, 3개월 치잖아. 한 달에 10,000원씩. 3개월이니까 3만 원이죠. 보험료 3만 원. 대비는 뭐? 선거 보험료 3만 원. 이게 정답이죠. 그죠? 보험료 3만 원과 선거 보험료 3만 원이다. 이해하시겠죠? 하나 더. 23번. 11월 1일 날 6개월분 임차료 9만 원 지급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분기했다 그랬네요. 수정 분기 묻고 있죠. 자, 아래 딱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선급 뭐 했다? 임차료 했죠. 그죠? 선급 임차료 9만 원 이렇게 지급했답니다. 그죠? 그러면은 12월 말에 수정 분기는 선급 임차료는 뭐라 한다? 그렇죠? 임차료. 그죠? 임차료 하고 보니까 답이 1번, 2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임차료는 금년 거 비용이잖아. 썼는 거. 10일. 아니죠. 10일, 12. 두 달치네요. 그죠? 여기 몇 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한 달에 15,000원. 두 달은 얼마? 3만 원 쓴 거죠. 그럼 대변에 뭐하고? 선급 임차료 3만 원. 여기 답이 되죠. 그죠?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음 하나 더. 자, 25번. 하나 더 해볼게요. 대한회사가 8월 1일에, 그죠? 임차료 만을 현금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 비용 처리했다는 거는 8월 1일 날 임차료 12,000원 지급하고 현금 지급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8월 1일 날. 그럼 이 경우에 기말 현재 수정분계 물었습니다. 12월 30일에 수정분계라 그랬죠. 임차료 그랬다. 그럼 뭐라 한다? 그렇죠. 선급 임차료 이렇게 한마디죠. 그죠? 선급 임차료는 미리 준 거. 미리 준 거는 금년 거 아니잖아. 내년 거잖아. 그죠? 내년 거. 그렇죠? 8, 9, 10, 11, 12. 5개월이고 내년은 몇 개월? 7개월이죠. 한 달에 1,000원씩 얼마? 7,000원이죠. 선급 임차료 주어졌다. 대변 뭐? 임차료. 그죠? 7,000원. 아시겠죠? 이게 정답. 이렇게 됩니다. 답은 예,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자,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제 요 부분 해볼게요. 예. 자산, 부채, 자본, 이제 계산 문제. 예. 자,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24번입니다. 24번 문제. 예. 기초부채를 계산해 보세요. 그랬네요. 그죠? 1월 1일에 자산. 이건 기초죠. 그죠?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고 12월 말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렇죠.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다. 그지? 예. 그러면 이때 기초부채 총액 구해라 그랬네. 이거 구해봐라. 자, 기말 자산은 300만 원입니다. 또 기말 부채는 160만 원이죠. 기초 자산은 140만 원이고 기중에 유상증자가 있다. 그죠? 유상증자라는 거는 여기죠. 예,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 사이에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플러스 20만 원. 이건 나왔었죠. 그죠? 유상 반대는 뭐죠? 무상이잖아. 그죠? 공짜. 이건 대가가 있는 거, 대가가 없는 거. 그죠? 공짜 받은 공짜. 정자라는 거는 자본금 증가죠. 자본금 증가. 알겠죠? 요 정자다, 자본금 증가다. 그죠? 요거는 공짜로 받은 거, 요거는 돈 주고 받은 거. 유상증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은 자본금이 증가되잖아. 그죠? 정자, 주식 팔았다 이 말이죠. 그죠? 주식을 팔았으면 돈 들어오죠. 그 유상이라고 합니다. 유상. 그러면 만약 이런 거는 뭐냐? 대표적인 나중에 자본에 가면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것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법정 자본금에다가. 자, 잉여금, 이익금은 이제 주주들 몫이잖아. 그죠? 주주들한테 배당할 걸 잠깐 적립해 놓은 거죠. 그 잉여금을 회사 자본금, 법정 적립금에다가 전입해 버리면은 그 잉여금은 주주들 몫을 갖다가 회사 자본에 넣어 버리니까 그 주주들한테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잖아. 그죠? 그 대가를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이때 주식을 줄 때 돈 받고 줄까요? 안 받고 줄까요? 그죠? 잉여금이 대가를 주는 거니까 공짜로 줘야 되잖아. 이걸 우리가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은 증가되죠. 돈을 안 받았으니까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하면 잉여금의 자본 전입, 이거는 신주 발행이라죠.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자본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돈 들어왔다. 요거는 돈 안 들어온 공짜다. 그죠? 일단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왔죠. 그죠? 플러스 수익 총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용 총액은 560만 원입니다. 자, 이래 주어졌죠. 그죠? 이때, 그럼 지금 이거 구해봐라. 그랬잖아. 부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수익과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자산의 부집비는 얼마? 자본이 얼마? 140만 원이잖아. 그죠? 자, 하나 더 있죠. 그죠?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자본을 빼면 이익이 되잖아. 그죠? 요 기말 자본 140만 원에다가 요 기초 자본을 빼면은 요거 나온다. 그죠? 그럼 140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만 원이다. 그럼 요건 얼마? 그렇죠. 100만 원 되겠죠? 그래요. 요거 설명 나오잖아. 그죠? 여기 동그라미가 100만 원이다. 얼마에서 더하기 20만 원이 100만 원이니까 요 금액 얼마죠? 80만 원 되겠죠? 그래요. 100만 원 되잖아. 그죠? 요 금액이 80만 원이면 여기 자산이 140만 원이다. 얼마? 그렇죠. 부채는 60만 원이다. 아시죠? 예.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예. 26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26번.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 여러분들도 그 연습장 가지고 있죠. 그죠? 계산기 가지고 있으니까, 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26번. 기초, 기말이다.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리고 총수익이죠. 총비용, 그리고 순이익이다. 그죠? 기초부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거. 기초 자산은 8만 5천 원. 그리고 기말 자산은 7만 2천 원. 기말 부채는 3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6만 원. 총비용은 6만 8천 원.
자, 이리 주어졌죠. 그죠? 그럼 이게 안 주어졌다. 부채 구해봐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수익과 비용을 보니까, 비용이 크네.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8,000원이죠. 즉, 손실이 8,000원이다. 그죠?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죠. 그죠? 여기서 구할 수 있다. 그죠? 자산과 부채니까 자본은 얼마죠? 42,000원. 이거는 못 구하잖아.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있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죠. 42,000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000.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42,000 이게 얼마? 5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 5만원 빼니까 마이너스 8,000원 나오니까. 그럼 이 금액 구할 수 있죠? 자산은 85,000원, 자본이 5만원이다. 부채는 얼마죠? 그렇죠. 35,000원. 이렇게 구한다. 이해하시겠죠? 그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 번째 표시 뒤에 나온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회계, 재무 상태에 대한 재무 제표의 개념 체계에서 그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해 드릴 겁니다. 예. 그 개념 체계는 다음에 다시 다 이론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그리고 뒤로 보면은 85쪽에 보면은 뭐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비율. 이거는 우리가 비율 분석이니까 이거는 재무제표 분석에 가서 그 분석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제 풀어볼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이거 보면 진도를 안 나갔죠. 그죠? 비율 분석이니까 나중에 비율 분석 문제 다시 돌아서 해드릴 겁니다. 이상 이래서 우리가 회계 순환과정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순환 과정을 공부했었죠. 그죠?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는 딱 파트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보험료와 기초기말 요거 가지고 하는 거. 자, 순환 과정 잠깐 정리하고 보세요. 우리 요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거래가 발생하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1차는 뭐 하죠? 그렇죠. 붕괴를 하고. 요 붕괴를 기입한 장부를 우리가 붕괴장이라 한다. 요게 붕괴장 대용으로 쓰는 게 뭐더라? 그렇죠. 전표고. 이 붕괴장을 보고, 그죠? 모든 장부에 기장하죠. 그걸 원장이라 하는 겁니다. 원장. 우리 흔히 원장인데, 모든 계정별로 전부 다 기록한다. 각각 자기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총계적 원장이라 하고, 이 원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본다. 그걸 뭐라 하죠? 시산표. 요 시산표는 세 가지 있더라.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죠. 요 시산표를 보고 작성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그죠?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였죠. 이게 우리가 결산보고서 바로 재무제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나버리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 그래서 붕괴장에서 원장이 옮기는 절차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정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기한다는 거는 붕괴를 보고 원장이 옮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장에서 시산평균 절차를 뭐라 부른다? 그렇죠. 이기한다. 이기. 아시죠? 이기고. 그럼 우리가 거래라는 것은 모든 말하면은 장부에 기장하는 걸 모두 거래라 그러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거래인데, 우리가 요 거래는 또 회계상 거래가 있고 거래가 아닌 게 있다. 그죠?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것,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것, 이 말입니다. 요거는 자산 부채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되는 거, 정감이 있는 거, 요 정감이 없는 거. 알겠죠? 비용 수익이 발생되는 거, 비용 수익이 없는 거. 그게 거래가 아니다. 장부 기장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거래인 것을 구분하면은 무슨 거래? 교환 거래가 있고 손익 거래가 있고 혼합 거래가 있다. 그죠? 교환 거래를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교환 거래를 하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손익 거래고 요 교환과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혼합 거래가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더라. 붕괴가 나오죠. 붕괴하는데 이 붕괴는 요 거래를 요약한 거죠.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을 분류하는 절차를 우리가 붕괴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반대로 부채는 대변이죠. 증가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죠? 물론 이제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갑니다.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오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다 붕괴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은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다. 주요부를 한다 그랬죠. 이걸 보조하는 장부가 있다. 보조부. 이 보조부를 다시 구분하면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을 구분하는데 보조 기입장 하는 것은 이 분계장을 보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조 원장은 총계장 원장을 보조한다. 묶어서 우리가 주요부를 보조하는 장부다. 보조부로 부릅니다. 그럼 보조 기입장에는 말하면 현금 출납장, 소현금 출납장, 예금 출납장, 뭐 보토예금 출납장, 은행계정 조정, 은행계정 출납장이라든가 그리고 받으려면 그죠? 매입장, 매출장 등등. 예. 여기 보면은 상품 재고장 받을 그죠? 그 다음에 매입처 원장, 매출 원장, 주주 원장, 적소부 원장 등등 이런 장부들이 있다.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장부라 하는데 이 장부에 기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이걸 우리가 부기를 한다 그러죠. 부기가 뭐다? 회계다 그래서 회계. 예. 회계인데 이 회계는 부기와 장부기장을 회계를 한다. 알겠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걸 의미를 우리가 부기, 장부기장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기장의 그 결과치를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죠? 정보 제공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회계다. 그래서 이 회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요약해서 회계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보 제공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죠? 정보 제공. 근데 결과는 장부기장의 결과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정보 제공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회계. 아시겠죠? 그 회계는 우리가 회계학이 있고 중급 회계, 회계학을 다루면 중급 회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 회계 원리와 또 말하면은 원가 회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재무 회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시산표는 이제 말하면 이 작성 목적이 뭐냐?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 그랬죠. 그 여기에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또 차변의 비용과 수익을 다 기록합니다. 모든 1년치 모든 거를 모두 집대성한 거죠. 그죠? 모두 다 전부 다 합계 총금을 다 기록합니다. 그 합계 차변합계와 대변 모두 다 기록한 걸 뭐라 한다? 합계 시산표고 차변에서 대변 뺀 거, 대변 차변 뺀 거, 잔액만 표시한 걸 우리가 뭐 하고 잔액 시산표. 그걸 다 나타낸 걸 뭐라 한다?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다 이거죠. 그죠? 이게 같다. 알겠죠? 이게 같다 이겁니다. 같다. 이게 시산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한다. 검증. 맞나 틀렸나. 그 맞는 확인하고 맞으면 이걸 가지고 요걸 작성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장이 맞나 틀렸나 확인도 하고 요 자료를 보고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자산, 그죠? 부채와 자본. 여기는 비용과 수익이 들어가죠. 이 차이가 뭐가 된다? 당기순이익이 서로 같아진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금,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이거라 그랬잖아. 그죠? 계산 정리상. 앞으로 하나하나 한다 그랬죠. 여기 나와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가 여기 이 순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니 그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2문제, 많을 때는 4문제까지 나옵니다만, 뭐 과거에 한 번에 12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계산 문제라면 주로 이거다, 그죠? 보험료와 기초기말, 알겠죠? 요거 하나, 여기 바로 우리 계산 문제 핵심이고. 그럼 이제 순환 과정을 이제 끝내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정말에 본론입니다. 본론. 본론이라는 뭐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본론입니다. 그럼 자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현금이죠. 현금, 예금, 주식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강론,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개정과목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강론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순환과 전체 흐름 아시죠, 그죠? 오늘 우리 전체 흐름 아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그 계정에 대한 거 우리가 현금 계정. 뭐 처음에 할 때 이제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 예주, 외상권, 기타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문과정 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항상 우리가 이 본 강의를 바로 들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입문과정을 한번 들으시고 나서 본 강의를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그 입문과정이 뭐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입문과정을 한번 딱 거치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본강의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 꼭 입문 과정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뭐 12강 정도 되니까 한 뭐 며칠만 딱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 나서 이 본강을 들으시면 훨씬 반복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개정감옥론, 즉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